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가장 큰 적보다 더 무서운 위협으로 돌변한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이런 질문을 지금으로부터 1300여 년 전 한반도의 한 국가가 실제로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삼국통일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눈앞에 두고 환호성을 질러야 마땅할 그때 신라는 승리의 기쁨 대신 새로운 절망과 마주하게 되었죠. 바로 동맹국이었던 당나라의 노골적인 한반도, 지배 야욕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역사 속에서 신라가 이룩한 통일의 위험만을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승리의 이면에는 거대한 당나라의 군사력과 끈질긴 외교적 압박 속에서 오로지 스스로의 힘으로 자주권을 지켜내야 했던 신라인들의 처절한 생존 전쟁이 숨어 있었습니다. 과연 신라는 어떻게 이 절대적인 위기 속에서 국가의 운명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알려지지 않았던 혹은 간과되었던 영웅들의 희생과 기막힌 전략적 선택의 드라마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야기는 백제와 고구려가 차례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던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660년, 나당연합군은 백제의 사비성을 함락시키며 한반도에 들이웠던 오랜 삼국시대의 균형을 깨뜨렸습니다. 이어 668년에는 고구려마저 무너뜨리며 한반도 전역에 걸쳐 당나라와 신라의 위용을 만천하에 드러냈죠. 당시 신라의 백성들은 이 위대한 동맹의 힘으로 마침내 통일의 염원을 이룰 수 있으리라는 부푼 기대감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오랜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희망의 빛이 한반도 전역을 감싸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달콤한 동맹 뒤에는 신라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당나라에 숨겨진 한반도 전체 지배 야심이었습니다.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한 직후 한반도 서해안은 당나라 군선들이 끊임없이 병력을 수송하는 거대한 물길로 변했습니다. 수많은 당나라 군사들이 마치 제집 드나들듯 한반도 땅을 밟았고 그들의 발걸음은 단순한 동맹군의 주둔을 넘어선 어떤 불길한 기운을 품고 있었죠. 신라의 왕실회의는 당나라의 일방적인 요구와 오만한 태도에 대한 우려와 당혹감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진정 동맹국에 대한 예우란 말인가? 대신들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당나라가 옛백제와 고구려 땅에 웅진도독부와 안동도어부 같은 통치기구를 일방적으로 설치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마치 한반도 전체를 자신의 영토인 양선을 긋고 행정구역을 나누는 당나라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죠. 이는 신라가 동맹의 대가로 치러야 할 대가가 단순한 영토 할양을 넘어 국가의 주권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어렴풋이 인지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통일에 대한 기대감은 점차 불안감으로 바뀌었고 숨겨진 위협은 이제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며 신라를 긴장감 속으로 몰아넣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신라는 이 거대한 제국의 야욕 앞에서 어떻게 스스로의 운명을 지켜나갈 수 있었을까요? 한반도 통일의 꿈에 부풀었던 신라에게 드리워진 그림자는 생각보다 훨씬 거대하고 어두운 형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들의 영향력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려던 당나라의 노골적인 야심은 마침내 신라의 심장을 직접 겨누는 충격적인 발표로 이어졌죠. 당태종과 고종은 옛백제와 고구려 땅에 도독부와 도어부를 세우는 것을 넘어 이제 신라까지 자신들의 행정구역인 계림도독부로 삼겠다는 조칙을 발표하고 맙니다. 이는 신라를 단순한 동맹국이 아닌 당나라의 일개지방 행정구역으로 격화시키겠다는 오만한 선언이었죠. 이 소식이 신라 왕실에 전해졌을 때 조정은 비탄과 분노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당나라의 배신에 대한 깊은 허탈감과 함께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절체절명의 위기감이 엄습했을 테니까요. 통일의 기쁨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눈앞에는 거대한 제국의 폭압적인 야욕만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피 흘려 이룬 승리가 결국 당나라의 식민지가 되기 위한 발판이었다는 말인가? 대신들의 울분 섞인 목소리가 왕실 회의장을 가득 메웠을 겁니다. 이제 신라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선택지는 오직 하나,
목숨을 걸고 자주 독립을 위한 전쟁을 선언하는 것뿐이었죠. 문무왕은 고뇌에 잠겼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당나라와의 동맹을 깨고 세계 최강대국인 당나라와 전면전을 벌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결정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는 신라의 왕으로서 백성들의 자유와 국가의 주권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문무왕은 단호한 결단을 내립니다. 당나라의 오만한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자주 독립을 위한 전쟁을 선포한 것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비장한 결의가 담겨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결코 당나라의 속국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피로 이 땅을 지켜낼 것입니다. 문무왕의 전쟁 선포는 마치 잠자던 사자를 깨우는 것과 같았습니다. 당나라는 신라의 이러한 반항적인 태도에 크게 격분했고 즉시 대군을 동원하여 신라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나라의 막강한 군사력이 신라의 국경으로 물밀듯이 밀려들어왔고 곳곳에서는 소규모 국지전이 벌어지며 전쟁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신라의 병사들은 압도적인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필사적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당나라 군대의 위용은 실로 엄청났고 신라의 초기 전황은 매우 불리하게 돌아갔죠.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감과 공포가 드리워졌습니다. 전쟁의 불길이 언제 자신들의 마을을 덮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을 겁니다. 길거리에는 흉흉한 소문이 떠돌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죠. 하지만 동시에 당나라의 폭압에 맞서 싸우려는 신라의 결의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싸움이다. 나는 외침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김유신 장군을 비롯한 신라의 노장들은 전장 지도를 펼쳐놓고 밤낮으로 고뇌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거대한 제국에 맞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까요? 병력과 물자 모든 면에서 열세인 상황에서 그들은 오직 지혜와 용기, 그리고 필사적인 투혼으로 당나라에 맞설 전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자들의 깊은 고뇌와 함께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서려 있었죠. 신라의 자주 독립을 위한 처절한 생존 전쟁은 그렇게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신라의 노장들이 밤낮 없이 고심하며 전장의 지도를 밝히던 그때 동맹국이라 믿었던 당나라의 본색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당태종과 뒤를 이은 고종은 한반도 전체를 자신들의 영토로 편입하려는 거대한 야심을 숨기지 않았죠. 그들은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그 땅에 도독부와 도호부를 설치하며 마치 자신들의 지방행정구역처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나 봅니다. 당나라는 이제 신라마저 자신들의 통치 아래 두려는 충격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바로 신라를 계림 도독부로 격화시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는 신라를 당나라의 속국으로 만들겠다는 노골적인 의도였죠. 독립적인 자주국가인 신라를 마치 자신들의 변방 행정구역처럼 취급하겠다는 선언에 신라의 왕실과 백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와 모욕감을 느꼈을 겁니다. 함께 피 흘려 통일의 대업을 이루었다고 믿었던 동맹국이 이제는 가장 무서운 침략자가 되어 돌아온 현실의 신라 전체는 큰 충격에 휩싸였죠.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신라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굴종이냐, 아니면 죽음을 각오한 처절한 저항이냐. 문무왕은 당나라의 오만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며 자주 독립을 위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백제의 의자왕이나 고구려의 보장왕처럼 강대국의 압력에 무릎 꿇지 않겠다는 굳건한 결의가 서려 있었죠. 신라의 모든 백성에게 이 전쟁은 단순히 영토를 지키는 것을 넘어 민족의 자존심과 존재의 이유를 지켜내는 성전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비록 당나라에 비해 병력이나 물자면에서 절대적인 열세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결코 꺾이지 않을 투혼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문무왕의 결단 이후 당나라의 군사적 압박은 곧 현실이 되어 신라의 국경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당나라 군선들이 서해를 가득 메우며
한반도 해안으로 끊임없이 병력을 수송하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오는 듯한 절망감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신라의 변방에서는 당나라 군대와 신라 수비군 사이에 소규모 국지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긴장의 끈을 한시도 놓을 수 없게 만들었죠. 마을 곳곳에는 전투에서 쓰러진 병사들의 소식이 전해지고 백성들의 얼굴에는 전쟁의 그림자가 더욱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땅, 우리의 나라를 빼앗길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죠. 드디어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질 거대한 전투가 임박하고 있었습니다. 당나라의 대군은 매소성 평야로 집결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위용은 압도적인 숫자로 신라군을 짓누르는 듯 보였습니다. 광활한 평원에 펼쳐진 당나라의 깃발들은 마치 거대한 숲을 이룬 듯했고 그들의 군세는 바다처럼 넓고 깊어 보였죠. 이에 맞서는 신라군은 수적으로는 한참이나 초라해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나라를 지키겠다는 굳건한 의지와 함께 필사적인 투혼이 번뜩였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신라는 과연 어떻게 이 거대한 폭풍을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요? 이제 이름 없는 영웅들의 피와 땀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갈 처절한 생존 전쟁의 서막이 활짝 열리고 있었습니다. 당나라 군대가 매소성 평야를 가득 메운 그 장대한 모습은 마치 거대한 파도가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 위협적이었죠. 그에 비해 신라군은 수적으로는 한참이나 열세였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굳건한 의지로 그 거대한 파도에 맞서고 있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 가운데 신라의 기마병들은 마치 화살처럼 적진을 향해 맹렬히 돌격했죠. 그들의 눈빛에는 조국을 지키고자 하는 불타는 투혼과 함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치열한 백병전이 벌어지는 전장에서는 칼과 칼이 부딪히는 쇠붙이 소리, 병사들의 절규와 함성이 뒤섞여 아비규환을 이루었습니다. 흙먼지로 뒤덮인 싸움터 위로 수많은 병사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갔죠. 그들의 얼굴에는 가족과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이름 모를 병사들은 목숨을 걸고 당나라군의 보급로를 끊기 위해 험준한 산길을 헤치며 매복 작전을 수행했고 적의 후방을 교란하며 승리의 작은 씨앗들을 심어나갔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펼쳐진 영웅들의 헌신은 매소성 전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죠. 당나라군은 예상치 못한 신라의 끈질긴 저항과 보급의 어려움에 직면하며 점차 전의를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육지에서의 승리만으로는 전쟁을 끝낼 수 없었습니다. 당나라는 여전히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었죠. 서해 바다 위, 기벌포에서는 또 한 번의 거대한 격전이 펼쳐졌습니다. 신라의 수군은 당나라의 함대와 맞서 싸우며 거친 파도 위에서 목숨을 건 사투를 벌였습니다. 거대한 함선들이 서로 부딪히고 불화살이 밤하늘을 수놓는 가운데 신라 수군은 뛰어난 전술과 용맹함으로 당나라 함대를 차례차례 격파해 나갔습니다. 바다는 온통 불길과 연기로 뒤덮였고 당나라의 배들은 하나둘씩 침몰하며 그들의 해상 지배력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해전에서 신라가 거둔 연이은 승리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선 것이었죠. 이는 강대국의 압도적인 힘에 맞서 자주 독립을 지켜내고자 했던 신라인들의 굳건한 의지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당나라는 더 이상 한반도를 지배할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고 마침내 군대를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반도 해안에서 멀어져가는 당나라 함대의 쓸쓸한 모습은 승리한 신라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전쟁의 상흔이 깊게 남아있던 땅 위에서 신라 문무왕은 드디어 통일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하며 기쁨을 나누었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새로운 통일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희망의 불씨를 지펴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의 뒤편에는 이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단 한 줄의 이름도 남기지 못했지만 그들의 용기와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독립이 가능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무명 용사들의 묘비 앞에서
우리는 그들의 넋을 기리고 깊은 숙연함을 느끼게 되죠.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을 회복해나가는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역사의 위대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국가의 운명은 강대국의 자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스스로의 피와 땀, 그리고 굳건한 단결로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고대 신라의 선조들이 강대국의 야욕에 맞서 치열하게 싸워 쟁취한 자주적인 결단과 투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이 결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님을,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과 자부심의 근간이 되고 있음을 말이죠. 수천 년 전, 한반도의 운명을 바꾼 또 다른 결정적인 순간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이야기에서 강대국의 야욕에 맞서 자주적인 투쟁을 펼쳐온 역사의 중요성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듯,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결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천 년 전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지었던 또 다른 중대한 전환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삼국통일의 위협을 눈앞에 둔 신라가 마주했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의 배신과 야욕에 맞서 처절한 생존 전쟁을 치러야 했던 순간이었죠. 만약 당신의 가장 굳건한 동맹이 당신의 오랜 숙적보다 훨씬 더 무서운 위협으로 돌변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이 질문이 바로 당시 신라가 직면했던 충격적인 현실이었을 겁니다. 찬란한 승리의 기쁨은 잠시, 신라는 믿었던 동맹국 당나라의 노골적인 한반도, 지배 야욕이라는 새로운 절망의 그림자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과연 신라가 거대한 당나라의 군사력과 교활한 외교적 압박 속에서 어떻게 자주권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간과되었던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그들의 전략적 선택이 엮어낸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볼까 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나당연합군은 파죽지세로 백제를 무너뜨리고 이어 고구려마저 멸망시키며 한반도 통일의 대업을 눈앞에 두는 듯했으니까요. 의기양양하게 진격하는 연합군의 위용은 당시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승리의 뒤편에는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죠. 당나라의 군선들은 한반도 서해안에 끊임없이 병력과 물자를 수송하며 그들의 진정한 의도가 단순한 동맹이 아님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신라의 왕실 대신들은 당나라가 내미는 일방적인 요구와 오만한 태도에 당혹감과 깊은 우려를 표하며 밤늦도록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당나라가 옛백제와 고구려 땅에 웅진 도독부와 안동 도호부 같은 자신들의 행정구역을 설치하는 모습을 보며 지도를 바라보는 눈빛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죠. 동맹의 대가로 신라가 치러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짐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나라의 숨겨진 야욕은 노골적인 형태로 드러났습니다. 당태종과 고종은 한반도 전체를 자신들의 영토로 편입시키려는 조칙을 발표하며 급기야 신라를 계림도독부로 격화시키려 했습니다. 이는 신라를 사실상 당나라의 속국으로 만들겠다는 뜻이었죠. 이제 신라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배신감과 함께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결의가 신라 왕실과 백성들의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신라의 문무왕은 당나라의 오만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자주 독립을 위한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 순간 한반도의 하늘에는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죠. 당나라 대군이 신라 국경을 향해 거침없이 진격해오면서 곳곳에서 소규모 국지전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전쟁의 위협 속에서 동요하고 불안해하며 자신들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김유신 장군을 비롯한 노장들은 전장 지도를 펼쳐놓고 고뇌에 잠겼습니다. 압도적인 전력을 가진 당나라에 맞서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이 절체절명의 순간, 신라인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내렸을까요? 이 절체절명의 순간, 신라인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내렸을까요? 그들은 결국
강대국 당나라의 노골적인 지배 야욕에 굴복하는 대신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고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처절한 싸움을 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삼국 통일의 위협을 눈앞에 두고 손잡았던 동맹국의 배신 앞에서 신라는 이제 홀로 거대한 제국과 맞서야 하는 가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이는 단순히 영토를 지키는 것을 넘어 한 민족의 자주성과 존엄을 지켜내기 위한 고뇌에 찬 그러나 단호한 결단이었습니다. 압도적인 전력 차이는 그들에게 두려움 대신 오히려 잃을 것이 없는 자들의 비장한 투지와 함께 반드시 승리해야만 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불어넣었습니다. 이제 신라의 전역은 거대한 전쟁터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당나라의 대군은 한반도의 심장부로 거침없이 진격하며 그들의 위압적인 기세는 마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특히 한반도 중부에 위치한 매소성 평야는 양국의 운명을 가를 결정적인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당나라 군대는 그들의 막강한 병력과 최신식 무기를 앞세워 매소성 일대에 집결했죠. 수십만에 달하는 당나라 대군이 끝없이 펼쳐진 평야에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은 그야말로 거대한 위압감 그 자체였습니다. 드넓은 대지를 가득 메운 그들의 붉은 깃발은 서늘한 바람에 펄럭이며 신라의 병사들에게는 거대한 절망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하지만 신라군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조국과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겠다는 불굴의 의지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김유신 장군과 같은 노련한 지휘관들의 지략 아래 신라의 젊은 장수들은 비록 수는 적었지만 당나라 군대를 향해 거침없이 돌격하는 용맹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신라 기마병들의 활약은 눈부셨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적진을 향해 맹렬히 돌진하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파도에 맞서는 작은 배와 같았지만 그들의 창끝에는 조국을 향한 뜨거운 열망과 반드시 이겨내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매소성 평야는 곧 피와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쇠와 쇠가 부딪히는 끔찍한 굉음, 병사들의 절규, 그리고 끊임없이 울리는 전장의 북소리가 뒤섞이며 아비규환의 전장을 만들어냈죠. 병사들은 서로 뒤엉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백병전을 펼쳤습니다. 그 처절한 싸움 속에서 수많은 병사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죽음의 공포가 아닌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한 절박함과 숭고한 희생정신이 역력했습니다. 역사에 이름 한 줄 기록되지 못한 수많은 이름 없는 병사들은 비록 무명이었지만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적의 보급로를 기습적으로 차단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매복 작전을 수행하며 당나라 군의 진격을 늦추고 심각한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식량과 물자가 제대로 보급되지 못하자 당나라 군은 사기가 급격히 저하되기 시작했고 이는 신라군에게 결정적인 승리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육지에서의 격전이 이어지는 동안 바다에서도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금강 하구에 위치한 기벌포는 신라와 당나라 해군이 맞붙은 또 다른 운명의 격전지였습니다. 당나라 함대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며 신라의 해안선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신라 수군은 좁은 해협의 지형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용맹한 기세로 당나라 함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배를 타고 거대한 당나라 전함들을 민첩하게 공격하며 혼란에 빠진 적군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죠. 불타는 배들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는 하늘을 뒤덮었고 금강의 바다는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신라 수군은 압도적인 전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기지와 용맹함을 발휘하여 당나라 함대를 격파하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두 번의 결정적인 승리는 단순한 전술적 승리를 넘어섰습니다.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의 전은 당나라의 한반도 지배 야욕의 결정적인 쇠기를 박는 동시에 신라가 자주국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죠. 전장은 피폐해졌고 승리의 깃발은 힘차게 펄럭였지만 그 아래에는 수많은 신라인과 당나라 병사들의 시신이 쓸쓸히 놓여 있었습니다. 승리의 기쁨 뒤에는 언제나 헤아릴 수 없는 숭고한 희생이 따르는 법이죠. 이 이름 없는 영웅들의 피와 땀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독립은 과연 가능했을까요? 그들의 용기와 헌신은 역사의 페이지 속에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소중한 가치로 남아 있습니다. 그토록 치열했던 전투 끝에 마침내 한반도를 둘러싼 거대한 전우는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매소성과 기벌포에서 당나라의 야심은 꺾였고 그들은 더 이상 신라를 압도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죠. 드넓은 바다를 건너 한반도에 발을 디뎠던 당나라의 대군함들은 이제 싸늘한 패배의 그림자를 들이온 채 쓸쓸히 고국으로 향하는 백길에 오릅니다. 한때 위풍당당했던 그들의 함대는 썰물처럼 한반도 해안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뒤 남겨진 고요함처럼 길고 길었던 전쟁의 아픔이 점차 가라앉는 순간이었죠. 문무왕은 마침내 승리를 선언하고 백성들과 함께 통일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사만일통, 즉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통일 신라의 시대가 공식적으로 막을 올린 것이죠. 전쟁의 포화 속에서 피폐해졌던 땅 위에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폐허가 된 마을에서는 다시 연기가 피어오르고 파괴된 성벽은 복구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흩어졌던 가족을 찾아 돌아오고 잿더미 속에서도 미래를 향한 작은 움직임들이 시작되었죠. 승리의 깃발은 드높이 펄럭였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환희가 교차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강대국의 위협에 떨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을 쟁취했다는 자부심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승리의 이면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승리자의 이름만을 기억하는 법이지만 과연 그 승리를 가능하게 했던 모든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을까요? 매소성의 흙먼지 속에서, 기벌포의 거센 파도 속에서 이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병사들의 희생은 결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가치죠. 그들은 장군의 명예로운 이름도 왕의 찬란한 기록에도 남지 못했지만 그들의 피와 땀이야말로 신라가 자주 독립을 쟁취하고 통일 국가를 이룩할 수 있었던 진정한 원동력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강을 이루는 수많은 물방울처럼 하나하나의 작은 희생들이 모여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꾼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죠.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손을 잡았던 동맹국이 오히려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이자 침략자가 되려 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당나라의 야욕은 신라에게 절체절명의 위기였지만 동시에 신라가 진정한 자주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강대국의 자비에 기대지 않고 오직 스스로의 힘과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강인한 정신력으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외세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겠다는 굳건한 의지, 그것이 바로 신라를 승리로 이끈 가장 큰 힘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가의 운명은 결코 강대국의 자비로운 결정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오직 스스로의 피와 땀, 그리고 단결된 힘만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유와 독립을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을 신라의 선조들이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헌신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의 토대가 바로 그들의 숭고한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들과 그 속에 숨겨진 이름 없는 영웅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깊은 울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또 어떤 숨겨진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바로 신라와 당나라의 처절했던 생존 전쟁 속에도 이처럼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결정적인 순간들이 숨어 있었죠. 매소성과 기벌포에서 신라가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면서 마침내 한반도를 집어삼키려던 당나라의 야망은 좌절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압도적인 전력을 자랑하던 당나라 군대는 연이은 패배로 결국 전의를 상실했죠. 더 이상 한반도에 머무를 명분도 실리도 없다는 판단 아래 그들은 쓸쓸한 퇴각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뒤 잔잔해진 바다처럼 당나라 함대는 한반도 해안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하늘을 가리지 못하는 그들의 깃발을 보며
신라인들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겠죠. 수년간 이어진 전쟁의 상흔은 깊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바로 승리의 환희였습니다. 신라의 문무왕은 드디어 당나라의 위협에서 벗어나 진정한 통일을 선언했고 백성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전쟁의 고통과 두려움 대신 자주국가의 국민으로서 얻어낸 자유와 독립에 대한 감격이 가득했습니다. 폐허가 된 땅 위에서 새로운 통일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희망찬 발걸음이 힘차게 시작된 것이죠. 이제 사람들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았고 황폐해진 논밭을 땀 흘려 다시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며 더욱 밝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품었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외세의 간섭 없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진정한 자주국가로서의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눈부신 승리의 이면에는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수많은 이름 없는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이 존재합니다. 매소성 평야에서 기마병들과 함께 적진을 향해 돌격했던 병사들, 치열한 백병전 속에서 쓰러져갔던 무명 용사들 말이죠. 그들은 목숨을 걸고 보급로를 차단하거나 매복 작전을 수행했으며 비록 역사 기록에 이름 한 줄 제대로 남기지 못했지만 그들의 피와 땀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신라의 승리를 만들어낸 진정한 주역들이었습니다. 기벌포 해전에서 거친 파도와 싸우며 당나라 함대를 격파했던 신라 수군 병사들의 용맹함 또한 마찬가지였죠. 승리의 깃발이 드높이 펄럭이는 전장 아래 수많은 시신이 놓여있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